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송호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앞에서 CCS 관련 발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동질감과 좀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CO2 포집 기술의 현재와 현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다음과 같은 목차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 그 CO2 포집 기술하고 CO2 광물 탄산화 기술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있는데 오늘은 CO2 포집 기술로 좀 발표를 요청을 받다 보니까 좀 교과서적인 내용들과 함께 가장 이제 마지막 파트에 제가 네 번째 파트에서 CO2 포집 기술 관련 현안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연구와 또 이제 기업들의 어떤 수요들 그 사이에서 제가 느끼는 앞으로 저희가 조금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CO2 포집 기술에 대해서 키워드를 조금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이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 습식 CO2 포집 기술로 이제 하기도 하고 현재까지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아쉬운 것이 우리가 한 10년만 빨리, 5년만 빨리 이 스케일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럼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술들이 좀 마켓 쉐어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불행하게도 습식 아민을 가지고 하는 CO2 포집 기술이 미쯔비시 중공업 같은 이제 일본 기업들이 한 70%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려고 발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앞에서 저희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CCS라는 개념은 아까 말씀 다 드리셨겠지만은 CO2를 배출을 하는 배출원에서 포집하고 수송을 하고 지중해 저장을 하거나 혹은 유용한 화학 물질을 비롯해서 전환하여 사용하는 기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하단을 보시면 CCS 가격 분석을 보시면은요, 1톤 CO2 포집하여 저장하는 비용이 100에서 150달러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CO2를 포집하고 CO2를 압축, 액화하는 데 드는 비용이 총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최적화하는 것, 최소화하는 것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CO2 포집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늘 이제 질문을 하세요. 포집한 CO2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들을 받곤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CO2 저장소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국내에 10억 톤, 또 해외 10억 톤을 확보를 하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또 공개가 됐었고요. 저는 이제 울산에서 근무 중인데 울산 앞바다에 저희 동해가스전을 활용하여서 CO2를 저장하겠다는 계획들이 이제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울릉분지라고 해서 여기에 연 100만 톤의 CO2를 포집하는 계획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또 대기업들이 움직여 주셔서 해외에서 CO2를 저장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해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크로스버더 CCS라고 해서 국내에서 포집한 CO2를 해외에 저장하거나 해외에서 CO2 포집해서 해외 저장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기술 혁신 10대 기술 중에 하나로 또 CCUS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수소랑 같이 좀 제가 이렇게 박스를 쳐 놓은 것은 앞서 롯데건설에도 발표하신 것 같이 수소 생산 과정에서 CO2 포집 기술이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좀 하이라이트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적으로 CO2 포집 비용이 현재 100에서 60달러 정도 되는 비용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인 30달러로 2050년까지는 20달러로 낮춰가야 되는 것들이 숙제입니다. 요 장표도 앞에서 어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탄노기에서 4월 달에 2030 NDC 조정을 해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 이렇게 색칠된 부분들 보시면은 배출량이 조금씩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완화가 되고 어떤 부분은 강화되었는데 CCUS는 보시면은 기존 대비해서 약 900만 톤 정도 배출 저감 수단으로 더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도전적인 이제 목표를 부여를 받았었고요. 이 자료가 이제 탄노계에서 발표가 되면서 동시에 CCS 산업기술 혁신 추진안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톤 규모로 CCS 실증을 이제 예타 사업 같은 것들을 기획해서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국내 저장소 10억 톤, 해외 저장소도 선점하는 것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기초 원천 기술 확보 R&D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하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CO2 배출 저감 기술이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다음과 같이 굴뚝을 통해서 배출되는 CO2를 포식하고 활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이 개념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와 연계한 BCCS, 또 탄소 광물화, 광물 탄산화와 연계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급이 되어 세분화가 되고 있고요.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제가 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런 배출된 CO2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좀 공상과학 같은 얘기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이제 400 ppm을 조금 넘어선 CO2 농도가 있는데요. 이 대기 중에 배출된 CO2를 포집해서 활용하는 DACS, DACU 같은 개념들도 이제는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소 단계에 따라 CO2 포집 기술 분류가 가능하고 저희가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연소 후에 연료가 들어가서 공기와 반응하여 연소 후에 나오는 CO2와 이제 공기 중에 질소 N2, 수분 이런 것들이 혼재된 가스 중에서 CO2를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연소 후 포집 기술이고 연소 전 포집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연소하기 직전에 CO2를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게 되었고요. 연소 중 CO2 포집 기술 혹은 순산소 연소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공기에서 산소만 미리 분리를 해내서 연료와 함께 연소시키기 때문에 거의 100% CO2만 나오는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소 전, 중, 후 기술로 좀 분류가 크게 가능하고요. 또 다른 분류 기준은 가스 분리 메커니즘에 따른 CO2 포집 기술 분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도 좀 많이 확장이 됐어요. 6가지로 됐는데 기존 4가지 흡수, 흡착, 심냉법, 막분리 이렇게 크게 4가지 가스 분리 메커니즘에 따른 이제 분류가 전통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교과서적인 내용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학흡수법입니다. 그래서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부분인데 흡수제가 흡수탑의 상단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단에서 CO2가 포함된 배기가스가 들어갑니다. 이 안에서 상하단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오는 흡수제와 배기가스 반응해서 CO2가 포집이 되게 되고 이 포집한 흡수제, CO2 포집한 흡수제는 재생탑으로 들어가서 흡수지 재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단에서 120도씨 정도 열을 가해서 CO2가 떨어져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 흡수탑을 통과해 나온 가스는 대기 중을 배출되고 그리고 재생탑을 통해 나오는 순수한 CO2는 액화 또 수송 저장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흡수제는 재순환화해서 재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가장 그 상용화에 근접해 있고 상용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법도 이제 건식 흡수와 습식 흡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이 부분들이 건식 흡수하고 흡착하고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흡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흡착답에 흡착제가 들어가서 또 이게 CO2가 들어와서 이제 흡착이 다 되고 나면은 밸브 조작을 해서 이것을 CO2를 떼어내게 되는 탈착. 그래서 스위칭 개념으로 이렇게 온오프가 되는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막분리법입니다. 이것도 아까 이제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분리막을 통해서 배기가스가 들어가서 CO2가 이렇게 투과되어서 이렇게 이제 CO2만 모이게 되고 이제 CO2 클린한 가스는 또 대기 중 배출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식냉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잘 안 쓰는 방법인데 근데 또 요새 또 심심찮게 이 기술들이 좀 기업들에 의해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식냉법은 말 그대로 그 냉동으로 CO2를 얼려서 드라이아이스 형태로 포집을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에 뭐 온도를 굉장히 낮추는 마이너스 180도로 낮추는 이런 이제 그 열교환기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게 되고요. 먼저는 수분을 이제 제거를 하고요. 뒤에서 CO2를 냉동 액화해서 드라이아이스로 형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2와 나머지 가스가 분리가 되는 형태인데 이게 이 기술이 이제 CO2 농도가 좀 높은 배가스에 유리한 측면이 있고 이 냉동을 위한 에너지 굉장히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 이제 울산에 있는 뭐 기업은 LNG 냉열을 활용한다. 그래서 울산에 이제 LNG 허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LNG를 기화할 때 LNG를 열을 뺏고 그 뺏는 냉열을 활용을 해서 이 냉동에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칼슘 루핑이라는 기술인데 여기서는 말 그대로 칼슘이 이 흡수탑과 재생탑을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 칼슘은 CaO 형태로 해서
CaO가 CO2와 반응해서 CaCO3가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따라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되는 형태입니다. 고온에서 운전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석회 CaO하고 CO2가 반응하는데 이제 높은 이제 열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반응하고 또 더 높은 온도에서 CO2를 떼어내고 이제 이런 형태로 운전이 되게 되고요. 케미컬 루피 영수라는 것은 순산소 연소의 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들어와서 공기 중에서 산소를 떼어낼 수 있는 금속 입자가 같이 들어가서 금속 산화물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렇게 연소로로 들어가서 산소만 전달하여 연소가 일어나서 CO2만 나올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TRL 단계가 좀 낮긴 한데 국내에서 그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서 이 기술을 잘 개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CO2 포집 기술이 현재입니다. CO2 포집 기술은 이제 1세대 주로 이제 싱글아민을 이용했던 기존 기술들 1970년대부터 활용되었던 기술들이 존재하고요. 제가 연구하는 아민 블렌딩 같은 아민을 섞어서 믹싱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낮추는 이런 2세대 포집 기술들이 현재 많이 시도가 되고 상용화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세대 포집 기술에서 연구의 주안점들이 있는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흡수제를 잘 개발하고 또 흡수제에서 에너지를 낮추고 공정을 최적화함으로써 전체적인 비용을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이제 기술 개발 방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DOE에서는 CO2 포집 기술을 크게 이제 1세대, 2세대, 혁신 기술 이렇게 세 개의 세대로 구분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2세대 포집 기술을 파일럿 플랜트급 이상으로 실증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낮춰가는 것들이 1세대가 $60 per 톤이었다면은 $30, 전국적으로는 $20에서 $15까지 낮춰가는 혁신 기술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혁신 CO2 포집 기술 중에서 많이 언급되는 기술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상분리 흡수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기존의 습식 CO2 포집 기술에서 중간에 세퍼레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퍼레이터는 여기 CO2를 포집해서 리치해서 CO2 리치해서 아래쪽 가라앉은 무거운 것들과 가벼운 것들, CO2가 린한 가벼운 것들은 흡수탑으로 돌려주고 리치해서 무거운 것들은 탈거탑으로 보내서 재생함으로써 탈거탑으로 들어가는 이제 물량을 적게 해서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컨셉이고 국내에서는 그 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서 시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온성 액체입니다. 이온성 액체는 저희가 튠어블 솔벤트라고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저희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합성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한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능성을 부여를 해서 에너지를 낮춰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세 번째는 소프션 인핸스드 스팀 메탈 리포밍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칼슘 루핑 기술을 좀 활용한 사례인데 SMR 반응기, 즉 메탄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그 반응기 안에 생석회 CaO를 넣어서 반응기 내에서 CO2를 바로 포집하는 그런 기술이어서 유망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산소 전달 멤브레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프렉사이어라는 곳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기술 개발하고 있는데 이 컴포지트한 막에서 순산소 연소가 일어날 수 있게끔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잘 알려진 그 사례입니다.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페트로노바 프로젝트라고 해서 텍사스에 설치한 큰 플랜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발전기 한 기가 이제 610메가와트급이 하나가 있고요. 그 뒤에 CO2 포집 공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40메가와트급이어서 풀스케일의 절반 이하의 스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이제 특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발전기 사이즈가 이만한데 CO2 포집 절반 정도 처리하는 CO2 포집 설비가 이 정도 규모가 좀 되는구나라는 좀 놀랐었고 또 한 가지 놀란 포인트는 이 왼쪽 하단에 이 CO2 포집 플랜트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 발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은 부지와 에너지가 좀 필요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 기술이 코로나 이슈로 좀 잠깐 스탑이 된 것으로 운전이 스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사례입니다. 국내는 저희 한전전력연구원에서
건식과 습식 기술을 가장 큰 스케일로 좀 실증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보령화력 발전소에서 코솔이라고 하는 전력 연구하는 기술을 이용을 하였었고요. 하루에 200톤 CO2를 포집을 할 수가 있고 흡수 재생열이 2.2 기가줄 퍼 1톤 CO2 이런 식으로 잘 이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건식 CO2 포집 기술은 이제 애기원에서 에너지 기술 연구원에서 개발한 공정과 전력연구원의 흡수제 기술이 접목이 되어서 운영이 되었었고 또 전 세계 최초 최대 크기라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이게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그 크게 저는 한 4가지 정도 이제 현재 저희가 R&D에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공정 강화입니다. 프로세스 인텐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공정 강화를 통해서 우리 사이즈를 좀 컴팩트하게 가져가는 그런 개념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신 것 같이 현장이 굉장히 넓은 부지와 큰 높이의 흡수탑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응기 사이즈를 줄이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제가 제일 많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가 로테이팅 팩트 베드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하이지 반응기라고 하는 기술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제 아민 프로세스에 많이 좀 접목이 되고 있고요. 이 회전부가 있어가지고 흡수 용액이 들어가서 2,500rpm까지 이걸 이렇게 빠르게 돌려주면은 미세 액체들이 양사방으로 분산이 되면서 이 팩트 컬럼에서 이렇게 가스와 반응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질 전달 효율이 11배, 기존의 팩트베드 대비해서 11배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멤브레인 컨택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롯데건설에서 이미 이제 물을 흡수제로 사용해서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공 사막에 가진 어떤 기액이 접촉할 수 있는 넓은 비표면적을 제공한다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사이즈를 컴팩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하나가 사실 국수 한 가닥 정도 사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런 국수 한 가닥 정도 사이즈에 100만 다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은 모듈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사이즈를 이제 줄여갈 수 있는 최대 한 10분의 1 정도로 반응기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모아서 비교해 보면은 기존의 팩트 베드가 한 이 정도의 어떤 효율을 갖고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는 좌상향될수록 유리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시면은 로테이팅 팩트 베드가 한 이 정도, 그리고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한 이 정도 위치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공정 강화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숙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루 수소입니다. 수소 생산 방식 중에 기존의 SMR 방식이라고 하는 수소 생산 방식은 메탄을 수소로 만들기 때문에 수소 1톤당 여기를 보시면 한 8kg 수소 1톤당 8톤의 CO2를 배출시키는 그런 이제 수소입니다. 그래서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CO2 포집 설비가 붙으면은 이제 이것이 블루 수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SMR 사용하는 그레이 수소 생산 공정에서는 여기 SMR 공정이 있고요. 여기 이제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런 또 일련의 반응기를 거치면서 수소를 정지하기 위한 PSA라는 공정에 들어가기 전단에서 CO2를 뽑아낼 수가 있고, 혹은 PS를 통과시켜서 후단에서 CO2를 뽑아낼 수가 있고, 혹은 연소를 해서 열을 공급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연소 백가 중에 CO2를 뽑아낼 수 있는 3군데의 CO2 포집원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여기 저희 같이 계시는 이재원 박사라는 분이 좀 프리스터디를 해봤는데 이 3가지 포인트에서 CO2 포집 기술로 VPSA라고 하는 기술을 적용하였을 때 어떤 이제 포인트에서 CO2 뽑아내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 봤을 때 다음과 같이 기존에 이제 8kg 정도 나오는 것들을 이제 0.77kg까지 CO2를 줄일 수가 있었다. 여기는 이제 플루가스, 여기 연소해서 나오는 플루가스 CO2 포집하는 것이 가장 CO2 저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오른쪽 이 Y축을 보시면 여기는 그 에너지 페널티, 그래서 이제 효율이 얼마나 감소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투자비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루수소 생산할 때 전략을 잘 짜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세 번째는 직접 공개 포집 DAC라고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사실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라고 해서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저희 과제 제출하면 이제 늘 이제 단박에 이제 공상과학 같은 얘기하지 마라 이러면서 돌려보내고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또 이제 올해 R&D를 위해서 예산들이 많이 풀리고 있고 기업들이 이제 선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를 해서 선구매,
하는 경우도 있고 배출권 확보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DAC는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고 해서 대기 중에서 이제 큰 팬을 활용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기존의 CO2 포집 수단들을 적용해서 CO2를 대기 중에 400 ppm CO2를 뽑아내고 이제 회수해서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개념인데, 여기는 물론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제 이걸 운영을 해야지만 CO2 포집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존에 저희가 발전소 CO2 포집에 CO2 농도가 10% 20%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400 ppm CO2라서 농도가 극히 희박하기 때문에 포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하단 그림은 클라이먹스사에서 아이슬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팬을 돌려서 CO2 포집하여 물에 녹이고 탄산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현무암층에 이렇게 주입을 하게 되면은 현무암 안에서 광물로 CO2가 이제 안정적으로 녹아든다라는 실증 결과입니다. 조금 더 표를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 보시면 이제 클라이먹스랑 카본 엔지니어링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청사진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형화해서 텍사스 이제 이런 곳에 넓은 사막에다가 이제 이런 설치를 해서 대기 중의 CO2를 마구마구 뽑아내겠다는 이제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카본 엔지니어링은 이제 연간 100만 톤 CO2 포집 목표이고요. 이 클라이먹스의 오르카 프로젝트는 연간 4천 톤 CO2를 포집하는 그림입니다. 보시면 재밌는 것이 여기 이제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그 앨런 머스크, 그다음 쇼피파이 같은 이제 그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우디, 이제 스위스리라는 보험회사 이제 이런 곳에서 투자도 하기도 하고 여기서 얻어지는 탄소 배출권을 선구매를 하는 10년치를 선구매하는 그런 모델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기업들이 왜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가?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탄소 저감이 어려운 그런 이제 곳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 기반의 이제 CDR보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즉 산림을 조성해서 CO2를 흡수한다는 그런 계획보다는 더 이제 어떤 기후나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안정적인 기술이라는 것, 플러스 제 생각에는 이제 기업들이 어떤 이미지 제고 이런 이제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투자들이 이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상 CO2 포집 기술입니다. 그래서 앞서 삼성중공업에서 발표를 또 하실 때 이 내용 잠깐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LNG 선박이 친환경 선박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2030년, 50년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건조가 될 것인데, 여기에 선상 CO2 포집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하는 컨셉이 되겠고요. 바르질라에서 여기 흡스탑 달아가지고 CO2를 이제 저장을 하겠다라는 컨셉. 다음과 같이 모듈화 해가지고 이거 통째로 그냥 이제 여기 설치하겠다는 그런 컨셉도 있고요. 디카보나이스는 이제 심냉법으로 뱃속에서 CO2를 포집해서 해양의 퇴적층에다가 CO2를 이렇게 드라이할수록 이제 묻겠다는 개념까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선행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생각보다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더라, 로테이팅 팩트 베드라는 기술을 이용하고, 그리고 이제 에너지 페널티가 크지 않더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많이 말씀 못 드렸고요. 이제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왼쪽 그림 제 컴퓨터 바탕화면인데 카본 클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카본 버짓은 이 정도입니다. 2,600억 톤 CO2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다 쓰면 우리는 이제 1.5도 시나리오를 달성 못하는데, 기간이 6년 남았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CCS 같은 기술들을 빨리 접목을 해서 CO2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 DAC 같은 급진적인 기술도 지금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하고, 시장 규모가 120조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같이 좀 많이 이제 좀 협력을 하고 같이 R&D도 조금 더 이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